퓨전 국악 밴드 경지가 우리의 전통음악인 국악과 CCM을 결합한 첫 앨범을 선보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으로 활동하는 기자들이 굿TV 사옥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북미에서 주목받고 있는 설교 기법, 본문이 이끄는 설교가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우리의 전통음악인 국악과 CCM을 결합해 첫 앨범을 선보인 밴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정서인 한을 담은 판소리와 밴드 음악을 접목해 만든 퓨전 국악 밴드 경지가 그 주인공인데요. 호소력 있는 창법과 다양한 악기를 활용한 개성 있는 사운드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밴드 경지를 박재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퓨전 국악밴드 경지는 2015년 제7회 대학 국악제에 참여해 대상을 받은 계기로 결성된 팀입니다. 이들은 건반과 기타, 드럼, 베이스, 그리고 전통악기 피리 등 한국의 독보적인 음색을 전하는 보컬까지 총 6명으로 구성돼 퓨전 국악이라는 장르로 다양한 음악을 펼치고 있습니다. 팀이 결성된 이후 일제강점기, 광개토대왕 등 한국의 역사를 주제로 한 곡들을 주로 선보여왔던 이들은 최근 국악과 CCM을 결합한 첫 앨범 두려움이 없어지리라를 내놓게 됐습니다. 밴드 경지의 보컬을 맡고 있는 오현은 CCM 음악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권유로 이번 앨범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가는 이 CCM, 퓨전 CCM은 뭔가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쌓아왔던 이 감사한 마음과 또 죄송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는 듯한 음악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완급적인 부분, 조절 부분에서 굉장히 좀 파급력이 있고 좀 사운드적으로 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신앙 고백을 통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와 감사를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밴드 경지 멤버들도 이번 앨범을 제작하면서 다른 음악과는 달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은혜가 가득 채워짐을 느끼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조금 더 영향력 있는 틈이 돼서 이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나아가서는 기독교적인 이런 메시지를 당당히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밴드 경지는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크리스천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퓨전 국악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데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한 길을 나아가겠다는 밴드 경지.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를 담은 그들만의 음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발굴하기 위해 힘쓰는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사옥을 방문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은 이번 한 주간 지역별로 모임을 갖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8일 서울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한 주 동안 실시되는 이번 초청 행사에는 지역별로 활동하는 교회 기자 1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참석자들은 취재 시 어려운 점과 건의사항, 협력 방안 등을 굿TV 측에 전달했고 굿TV는 의견을 수렴해 글로벌 선교방송 사역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굿TV에선 전국에서 활동하는 글방단 기자의 취재를 돕고 본사와 원활한 업무 협약 등을 위해 지역별 리더를 세워 개별 모임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출범 3년여 만에 17,000여 명을 넘어선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선한 소식을 알리는 사역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미에서 주목받는 설교 기법이 국내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성경 본문 자체에 집중할 뿐 아니라 장르나 어조 등 감성적인 부분까지 함께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본문이 이끄는 설교로 불리는 이 설교법을 듣기 위해 200여 명의 목회자와 신학생이 모였습니다. 교회진흥원이 마련한 이번 컨퍼런스엔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선두주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알렌 교수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알렌 교수는 효과적으로 설교를 하기 위해선 성경 본문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며 말씀의 중심 내용과 보조 내용을 구분하고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의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컨퍼런스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목회에 적용하기 위해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교회진흥원 이호섭 원장은 강단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이 설교이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가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각 교회에서 말씀 중심의 부흥이 일어나길 기대했습니다. 한편 28일 서울에서 시작한 본문이 이끄는 설교 컨퍼런스는 29일 대전 침례 신학대학교를 거쳐 오는 31일 광주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백성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재학생과 교수진이 천안시 동남구 일대의 기초생활수급자 8가구를 방문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총 4,000장의 연탄 배달에 나선 건데요. 이번 나눔은 대학에 속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 연탄을 배달하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행사가 재학생 주도로 열린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직접 체험해보니 어렵고 힘들었지만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힘이 났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백성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은 2009년에 시작됐습니다. 플리마켓, 모금 행사 등을 통해 모인 수익금으로 연탄을 구입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의 나눔을 실천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초교파 복음주의 사립대학 밥존스 대학교 명예총장 밥존스 3세가 한국을 방문해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밥존스 총장은 밥존스 대학교 설립자의 손자이기도 한데요. 밥존스 대학교는 복음주의적인 신학적 전통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밥존스 명예총장은 동성애 등 최근 이슈에 대해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것을 자유와 인권,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딜레마에 대한 응답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크리스천은 성경에 충실해야 한다며 한국과 세계교회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왔는데요. 광운교회 일산성전이 지난 주말 폴인러브 라이브 카페를 열고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11월 10일에 열리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문화 공연 나눔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4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밴드 소년과 요정, 히든싱어 성시경 편의 우승자 박지훈 씨, CCM 그룹 히즈가든의 조선 이다혜 씨 등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가요, 팝송, 재즈, CCM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라이브 카페를 섬기는 모습에서 은혜를 받았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사를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라이브 카페의 행사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박은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부동산 단타족이 챙긴 매매 차액이 총 2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타족이란 부동산 보유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유한 지 3년을 넘지 않은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소득은 모두 22조 9,812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매입한 지 1년 이상 2년 미만의 부동산을 매도한 건수는 2013년 3만여 건에서 2017년 7만 8천 건으로 급증했고 양도소득은 같은 기간 6천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으로 3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최근 1년간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1억 700만 건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784만여 명으로 국민 2.9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57.4%,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1.5%로 가장 많았습니다. 약물별로는 수면마 취재 성분인 프로포폴이 773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포폴 처방 환자 3명 중 1명은 수면 내시경 등 건강검진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증이나 학생증 등 이용 대상이 명확한 종류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에 디지털 정부 혁신 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분야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 제77회 정기노회가 경기 하남시 새노래 명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노회에선 지난 9월 총회 당시 서울 동남노회와 명성교회 수습안 발표에 대해 김수원 목사를 서울 동남노회장으로 추대하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설교 목사로 김삼원 목사는 대리 당회장으로 결의했던 내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부노회장 손항제 목사를 비롯해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안산 꿈의교회에서 제33회 총회 입법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의회에선 가장 관심을 모았던 감독회장 임기를 4년 전임제에서 2년 겸임제로 전환하는 결의안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이에 앞서 11개 연회의 감독 취임식도 진행했습니다. 서울연회 원성욱 목사 외 10명의 감독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교회를 치리하는 감독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아 대표회장 명의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장총 대표회장 송태선 목사는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일을 기념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개혁의 실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며 개혁을 통해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결대학교 대학 일자리센터가 이달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교내에서 여대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무업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강은 여대생이 선호하는 직무 분야 현직자를 초청해 필요한 직무 역량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통해 직무 설정과 취업 방향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의 직무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성결대 대학 일자리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